방송은 예고 없이 시작되었고 즉시 긴장감으로 주목을 받았다. 줄리 그린은 한국에 대한 구체적인 계시를 받았다고 말했으며 12월 말이라는 시점을 언급하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확연히 달라졌다. 그녀는 크리스마스와 새해 사이에 결정적인 무언가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는 우연이 아니라 정확하게 표시된 시점이라고 했다. 그녀가 이 비전을 설명할 때에 진지한 어조는 이미 움직이고 있는 사건을 보고하는 듯한 즉각적인 긴장감을 자아냈다. 그녀의 모든 말은 긴박함이 담긴 듯했다. 청중은 이것이 일상적인 방송이 아님을 직감했다. 줄리는 자신이 본 것을 무시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 장면에서 한국이 갑작스럽고 직접적인 변화의 중심이 되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다. 그것은 혼란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개입으로 대화와 결정, 국가의 정치적 흐름을 바꾸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 경고가 상징으로 온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것은 명확하게 왔으며 12월 마지막 주에 나타나 국제적인 주목을 받을 만큼 강력하다고 했다. 메시지는 이것이 느린 과정이 아님을 분명히 했고 빠르고 막을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줄리가 이 신호는 알려진 지도자들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을 때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다. 그것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타나 즉각적인 충격을 주며 일련의 변화를 촉발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그 비전이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오는 움직임을 보여주었으며 전통적인 인물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것은 평범한 지점에서 시작되어 반향을 통해 비범한 것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사건은 논의를 재편하고 언론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종류의 것이었다. 그녀의 묘사는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기반해 있었기에 기대감을 높였다. 줄리는 한국이 조용한 순환의 고리를 끊으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녀에 따르면 한국은 외부에서는 완전히 감지되지 않는 내부의 긴장을 축적해왔으며 이 축적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고 했다. 12월 말이 오면 그 변화는 나라가 결정적인 전환점을 넘을 만큼 강렬하게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그 개입이 한국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것은 국경을 넘어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 일본과 중국 같은 나라들까지 영향을 주며 전 세계에 한국에 대한 인식을 재편할 것이라고 했다. 줄리의 확신에 찬 말투는 마치 피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묘사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녀는 어떤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했으며 사건들이 점점 더 확고하게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그 충격은 일시적인 것이 아닐 것이며 오래 지속되고 결정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했다. 줄리는 크리스마스와 새해 사이의 전환이 새로운 단계의 시작을 알릴 것이라고 반복했다. 이 단계는 동맹과 의제, 내부 결정을 재구성할 것이며 마치 하나의 주기가 끝나고 완전히 다른 기반 위에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줄리는 많은 이들이 겉으로 보이는 안정성 때문에 이 지역의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가 본 비전은 보이지 않는 힘이 한국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으며 그 힘이 곧 표면을 뚫고 나올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계시는 어떤 견고한 것이 드러나려 하고 있으며 한국이 자국 역사에서 결정적인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 국제 정세 또한 영향을 받을 것이며 한국은 예상치 못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이 특정한 시기에 그녀의 시선을 두게 하신 이유가 그것이 매우 좁은 창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창은 결정과 전환, 그리고 빠르게 나타나는 메시지들로 특징 지어질 것이며 이 움직임은 정부의 연설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것은 일반적인 구조를 넘어서는 어떤 표현에 의존할 것이라고 했다. 줄리는 이 계시가 갑작스러운 전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자신을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그것은 사람들이 연말과 축제에 가장 몰두해 있을 때 발생하도록 설계된 것이었다. 줄리는 12월 말에 대한 경고를 받은 직후 이례적으로 선명한 두 번째 비전을 보았다고 전했다. 그녀는 한국 남부의 덥고 습한 지역에서 한 남자가 걷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그는 자신이 아직 알지 못하는 역할을 곧 맡게 될 사람처럼 보였다고 했다. 그 비전은 이 남자가 알려진 인물이 아니며 정치적, 종교적, 언론계 어떤 그룹에도 속하지 않았다고 보여주었다. 그의 평범한 외모는 중요한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고 그는 조용한 단호함과 깊은 경험을 통해 얻은 명확함이 느껴지는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줄리는 이 남자가 한국을 뒤흔들 움직임의 시작점으로 등장했다고 강조했다. 묘사는 이 남자의 선택이 인간적인 기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나타내는 세부 사항들로 가득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대중의 인식 없이 준비된 사람처럼 보였고 줄리는 그의 얼굴에서 피로와 동시에 확신이 비쳤다고 말했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걸으며 더 큰 계시로 이끄는 내적인 과정을 따르고 있는 듯했다. 그의 주변에는 아무것도 주목받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를 돋보이게 한 것은 곧 나라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강렬한 느낌이었다. 그 순간이 예고된 변화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했다. 줄리는 이 인물이 기존의 전통적인 구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기관도 이끌지 않았고 따르는 사람도 없었으며 영향력을 가진 이력도 없었다. 비전은 그의 힘이 전혀 다른 영역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고 오래된 전통들을 알고 있으며 현대의 발전도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다. 과거와 미래 사이의 이 균형은 그를 최근에 어떤 지도자와도 다른 존재로 만들었다. 줄리는 이 조합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하며 그가 그렇게 상반된 두 세계를 오가는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계시는 또한 이 남자가 농업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주었다. 이는 단순한 호기심 수준이 아니라 기술적인 숙련을 뜻했다. 줄리는 그가 땅을 일구고 정보를 정확히 정리하는 장면을 보았다고 했다. 이 세부 사항은 비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으며 다가오는 사건들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의미했다. 한국은 농업 기술과 관련된 변화를 겪게 될 것이고 이 남자는 그 발전의 중심에 설 것이라고 했다. 비전은 이 지식이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정치적 사회적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암시했다. 줄리는 그 남자가 주의 깊고 평온한 눈빛을 지녔다고 묘사했다. 이는 그의 존재를 더욱 신비롭게 만들었다. 비전은 그가 기존의 지도자들과 경쟁할 의도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그는 단지 정확한 순간에 등장할 것이며 스스로 원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12월 말이 다가오면 그의 이름이 갑자기 퍼지기 시작할 것이고 사람들은 그가 전하는 메시지의 힘에 반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비전은 이 남자가 며칠 동안 새벽 전에 깨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줄리는 그것이 의식이 아니라 습관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하며 생각을 정리하고 자신의 규율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그가 조용히 준비해온 과정임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그는 실용적인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일상을 돌보며 단순한 책임에 집중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비전은 그의 위대함이 거창한 제스처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보여지는 단단한 실천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점이 그가 나라 앞에 드러날 때 큰 영향을 주게 될 핵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 줄리는 비전 속에서 이 남자가 12월 말 직전에 결정적인 정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 메시지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도착했고 그는 놀라움을 느끼지만 통제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도망치거나 물러서지 않았고 이제 자신이 감당해야 할 무게를 느꼈다. 그 내적인 변화는 그를 움직이게 만들었다. 비전은 그가 조용한 긴박감으로 행동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그는 그 시간이 왔음을 깨달은 사람이었다. 줄리는 이 순간이 그의 여정이 바뀌는 정확한 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계시는 그 남자가 그 정보를 받은 후에도 소수의 사람들과만 만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었다. 그는 군중을 찾지 않았고 인정받으려 하지도 않았다. 오직 특정한 개인들과만 대화를 나누었으며 그중 일부는 익숙한 인물들이었고 다른 일부는 처음 보는 이들이었다. 비전은 이 만남들 하나하나가 다가올 드러남을 위한 중요한 문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줄리는 이 대화들이 더 큰 무언가를 준비하는 과정이며 그 어느 하나도 우연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각 인물은 그의 메시지가 확장되는 데 있어 정해진 역할을 갖고 있다고 했다. 비전은 또한 그 남자가 오래된 문서들과 기술 자료들을 살펴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줄리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단계였다고 설명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전통과 혁신을 특별한 방식으로 결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계시는 그의 일생에 걸쳐 쌓아온 지식이 지금 한국이 직면한 긴급한 필요들과 연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등장할 때 큰 반응을 불러일으킬 이유였다. 그의 메시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었기에 강력한 것이었다. 이러한 구체적인 능력은 즉각적인 주목을 끌게 될 것이었다. 줄리는 12월 말이 되면 이 남자를 둘러싼 변화는 더 이상 억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뚜렷한 모습으로 등장할 것이며 그의 존재는 자연스럽게 인지될 것이라고 했다.
그의 메시지는 소셜미디어와 다양한 통신 플랫폼을 통해 퍼지기 시작할 것이고 그가 전하는 말의 힘은 정치적 또는 종교적 지지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것은 그가 지닌 진실에 근거할 것이며 그의 목소리는 강력한 반응을 일으킬 것이다. 한국은 무언가 새로운 것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줄리는 비전이 결정적인 순간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묘사했다. 12월 마지막 주는 보이지 않는 움직임으로 가득 찬 일련의 날들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녀는 사람들이 파티를 준비하고 쇼핑을 하며 여행과 축제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았지만 동시에 전혀 인식되지 않는 또 다른 사건이 병행되어 형성되고 있었다고 했다. 앞서 언급된 남자는 특정한 장면 속에서 등장했고 그가 행한 어떤 행동이 이후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 행동은 종교적이거나 정치적인 형태를 띠지 않았으며 단순하고 직접적이면서도 상징적인 것이었다. 줄리는 그가 새벽 전에 일어나 나라를 변화시킬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다. 비전은 1월 첫째 주로 넘어가면서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하는 장면을 보여주었다. 줄리는 나라의 제도들이 변화의 압력을 느끼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그 남자의 메시지는 기존 구조의 결함을 드러내고 수년간 외면되어 온 길들을 보여주었다. 사람들은 해명을 요구하게 되었고 정부와 지도자들은 그 메시지를 불신하게 만들려 했지만 실패했다. 진실은 차단 시도보다 더 빠르게 퍼져나갔다. 계시는 이 과정이 어떤 권위에 의해 통제되지 않으며 변화는 강하게 반응하는 국민들에 의해 주도될 것이라고 했다. 줄리는 그 남자가 토론에 참여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전히 단순하게 행동할 것이지만 그의 메시지는 스스로 생명력을 얻어 퍼져나갔다. 비전은 그가 모든 기대를 뛰어넘는 운동의 기폭제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국민은 그를 조용히 준비되어 온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과장된 신격화는 없지만 깊은 인정이 따랐다. 그가 전하는 말의 깊이는 한국인의 정체성과 맞닿은 민감한 지점을 건드렸으며 그때부터 한국 사회 전체는 그의 움직임을 점점 더 주의 깊게 지켜보기 시작했다. 계시는 메시지가 퍼지는 동시에 두 번째 일련의 사건들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첫 번째 사건은 정치적 상황과 관련이 있었다. 줄리는 1월이 급격한 반전의 달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안정적으로 보이던 지도자들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입장을 바꾸었고 연설 내용은 빠르게 바뀌었으며 조용히 내려졌던 결정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제도는 긴급하게 바로잡히는 듯 재정렬되기 시작했고 이 움직임은 그 남자의 직접적인 개입이 아니라 그가 일으킨 초기 충격의 여파로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이었다. 줄리는 이 시점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어떤 이들은 그 움직임을 무시하려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가가려 했지만 그 어떤 전략도 성공하지 못했다. 메시지는 너무 강력해져 조작이 불가능해졌다. 계시는 한국이 제도적 폭로의 단계에 접어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문서들, 결함들, 숨겨진 결정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국민들은 분노와 놀라움으로 반응했다. 이 상황은 더 큰 변화를 위한 문을 열었으며 처음부터 등장했던 보이지 않는 존재가 이제 국가의 내부 결정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계시는 영적이고 사회적인 압력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지점으로 나아갔다. 줄리는 1월이 예상치 못한 움직임들로 가득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보았으며 특히 경제 분야에서 그러할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수년간 정체되어 있던 기술들이 갑작스럽게 진전을 보이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았고 한국은 빠르게 확장되는 국가로 등장했다. 농업이 계시에서 두드러지게 부각되었고 오래된 방식들이 갑작스레 등장한 고급 기술들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발전의 충격은 한국을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만들었다. 줄리는 이 발전이 단지 실험실이나 연구소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것은 일상 속에서 나타날 것이었다. 기업들은 전문가들조차 놀라게 할 프로젝트들을 발표하기 시작할 것이며 계시는 여러 나라의 투자자들이 한국을 전략적인 기회로 바라보게 될 것을 보여주었다. 한국은 기술과 지속 가능성을 결합한 산업의 신흥 중심지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이것은 예상치 못한 낙관주의의 물결을 일으켰다. 원화는 점차 강세를 보이게 되고 이 평가 상승은 국제적인 관심을 더욱 끌게 되었다. 계시는 이 가속화된 성장이 대화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 사람들은 변화가 앞서 나타났던 그 남자의 메시지와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는 직접적인 책임자는 아니었지만
그의 목소리가 그 과정을 시작하게 한 출발점이었다. 그의 메시지는 사람들의 사고와 용기, 주도성을 자극했고 국민은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음을 보기 시작했다. 그 길은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쇄신이 비정상적으로 결합된 형태였다. 줄리는 이 영향이 경제 분야에만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걸쳐 깊은 내부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았다. 계시는 세대 간의 갈등이 점점 줄어들고 오히려 가까워지는 흐름이 나타난다고 보여주었다. 젊은이들과 노년층이 더욱 쉽게 소통하기 시작했으며 이 움직임은 정부의 어떤 캠페인이나 프로그램이 아닌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것은 초기 메시지가 새로운 이해의 장을 여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었다. 한국은 오랜 시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일종의 연합을 체험하게 되었다. 이 연합은 공적 토론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다. 계시는 예전에는 나라를 분열시켰던 논쟁들이 점점 힘을 잃게 된다고 보였다. 사람들은 공동의 책임감과 목적의식으로 연결되기 시작했고 줄리는 국민이 국가 결정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다. 계시는 이러한 참여가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낸다고 했다. 소란스러움이 아닌 단호함이 있었고 사회는 정치적 결정에 대해 더욱 경계하는 태도를 갖게 되었다. 이 경계심은 투명성을 불러오게 되었으며 계시는 앞으로 몇 달 안에 드러나게 될 진실의 압박 앞에서 오래된 구조들은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줄리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가 거리와 학교, 직장 등 일상 속 모든 공간에서 감지될 것이라고 묘사했다. 이전에는 서로 단절되어 있던 집단들 사이에 연대감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러한 변화는 감성적인 캠페인 때문이 아니라 국민이 무언가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했다. 이 인식은 서로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시켰고 한국은 더욱 응집력 있는 사회로 변해갔다. 줄리는 이 새로운 단계가 정부의 담화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내부의 변화에 의해 추진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계시는 더 강렬한 국면으로 넘어갔다. 사회적 연대가 정치적 결정에까지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평범한 시민들이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며 권력층을 압박했고 이 압력은 오랫동안 지체되어 온 개혁들을 앞당기게 만들었다. 줄리는 법률들이 신속히 재검토되는 모습을 보았고 수년간 묻혀있던 옛 프로젝트들이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 재조직은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를 형성했으며 한국은 자국민조차 놀랄 만큼의 새로운 발전 국면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비전은 정부가 이 압박을 직접적으로 느끼는 장면도 보여주었다. 권력자들은 국민의 요구에 반드시 응답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있음을 체감하게 되었다. 줄리는 이 변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모든 것은 격렬한 시위나 충돌 없이 일어나며 점점 확산되는 국민 사이의 합의에서 힘이 나왔다. 나라의 모든 움직임이 집단적인 주의 속에서 이루어졌고 이 감시의 흐름은 한국을 조직된 대중 참여의 모범으로 바꾸어 놓았다. 계시는 더욱 강렬한 단계로 이어졌다. 줄리는 한국이 내부의 변화에 따라 외부 변화까지도 반응하기 시작하는 시기에 들어섰다고 보았다. 이 새로운 주기의 첫 장면은 북한의 움직임이었다. 그녀는 군사적 충돌이 아닌 내부 국민들의 정서적 압력 증가로 인해 체제 내 긴장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았다. 계시는 내부 정보가 새어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었고 불만의 작은 신호들이 특정 지역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신호들은 예기치 않게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고 북한의 단단한 체제는 자국민의 압력으로 인해 균열을 느끼기 시작했다. 줄리는 남부에 있던 그 남자의 메시지가 이 과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관찰했다. 앞서 나타났던 문화적, 정서적 통합이 국경을 넘어 확산되기 시작했고 계시는 북쪽의 사람들이 남한 내부의 변화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어떤 공표나 캠페인 없이 자연스럽게 발생했다. 그 연결은 그 남자의 메시지가 실제로 중요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다. 농업은 그중 핵심적인 분야였다. 북한의 식량 부족 문제가 남한에서 등장한 새로운 기술들과 비교되면서 조용한 압박이 형성되었고 그로 인해 주민들은 점점 더 답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계시는 이 시기 동안 북한 정권이 내부 서사의 통제권을 잃고 있음을 인식하는 장면을 보여주었다. 당국은 서둘러 주요 절차들을 재정비하려 했지만 이 시도는 오히려 여러 실패를 낳게 되었다. 줄리는 연초에 북한에서 예기치 못한 발표가 나오는 것을 보았고 그것은
고위층 내부의 변화에 대한 내용이었다. 국민은 놀라움으로 반응했고 국제 관측자들은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줄리는 이 변화가 남한에서 시작된 움직임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한반도 전체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계시는 중국으로 이어졌다. 줄리는 그곳에서 훨씬 더 강렬한 상황을 보았고 수년간 누적되어 온 내부 위기가 마침내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었다고 했다. 비전은 청년들이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며 강경하게 반응하는 장면을 보여주었고 사회적 압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었다. 기업들은 손실을 겪기 시작했고 다른 나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 한국은 그중 가장 매력적인 대상으로 떠오르게 되었고 계시는 무역 경계선들이 빠르게 열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투자자들은 손실을 피하기 위해 한국으로 사업을 이전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흐름은 한국을 아시아 지역에서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했다. 줄리는 중국 정부 내부에서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았다. 과거의 정책들은 이 위기를 지탱할 수 없었고 여러 지역이 실질적인 자율성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이 추구는 내부 분열을 야기했고 계시는 주요 지역들에서 전략적인 시위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단순한 항의가 아닌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를 이미 잃은 집단들이 조직적으로 행동에 나서는 형태였다. 줄리는 정부가 이러한 반응을 억제하려 할 것이나 확산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치 체계는 빠르게 소모되며 약화되기 시작했다. 계시는 이러한 불안정성이 아시아 경제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주변 국가들은 조심스럽게 대응했지만 한국은 예외로 등장했다. 비전은 국제 기업들이 한국을 확장에 적합한 안전한 장소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장면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인식은 빠른 경제 성장을 촉진했고 한국은 새로운 투자를 위한 전략적 경로가 되었다. 줄리는 이 발전이 남부의 그 남자가 전한 첫 번째 메시지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의 농업과 신기술에 대한 지식은 국제적인 주목의 중심이 되었다. 그녀는 중국의 위기가 지역 내 역학 구조에 깊은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관찰했다. 기존의 무역 동맹들이 재편되고 한국은 주요 협정들에서 더 많은 입지를 얻게 되었다. 세계적인 불안정 속에서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되었고 계시는 국제 지도자들이 한국 당국과의 회담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국가의 위상은 눈에 띄게 변화했고 더 이상 떠오르는 국가로만 여겨지지 않고 지역 리더로서 부상하는 존재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줄리는 이 단계가 한국 국민에게 깊은 정서적 충격을 안겨줄 것이라고 묘사했다. 국민은 뭔가 위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실감하게 되었고 전진의 감각이 사회 전반에 뚜렷이 퍼져갔다. 나라가 전례 없는 지대로 진입하고 있다는 인식은 모든 분야에 영향을 주었으며 학교, 기업, 지역사회 모두가 동시에 기대와 긴장 속에 반응하게 되었다. 계시는 이러한 고조된 분위기가 더 큰 변화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보여주었다. 계시는 처음 이 과정을 시작한 그 남자가 여전히 단순한 방식으로 활동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는 권력을 추구하지 않았고 일상 속에서 자신의 삶을 지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존재는 국가적으로 정서적 기준점이 되었으며 사람들은 그를 정치적 지도자가 아닌 하나의 징표로 인식했다. 그의 메시지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과정을 작동시켰다는 인식은 조용한 형태의 인정으로 나타났고 이것은 국가적 변화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 줄리는 북한에서의 긴장과 중국 위기가 맞물리면서 예상치 못한 협상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한국의 당국자들은 이 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고 계시는 분석가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외교적 만남들이 성사되는 장면을 보여주었다. 이 만남들은 한국의 국제적 입지를 재정의하며 국가가 지역 내에서 더 큰 책임을 지게 되는 전환점이 되었다. 이러한 진전은 계시의 마지막 단계에서 나타날 사건들을 위한 준비가 되었음을 암시했다. 계시는 일본으로 이어졌고 줄리는 그곳에서 긴장과 변화로 특징 지어지는 상황을 보았다. 그녀는 일본이 예상치 못한 사건들을 맞이하게 되는 시기를 관찰했으며 비전은 국가 일상에 영향을 주고 깊은 정서적 충격을 일으키는 자연적 움직임들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충격은 전면적인 파괴 수준은 아니었지만 일본 사회 내부를 흔들어 놓았다. 이 시기 이후 일본 정부는 강한 질문 공세에 직면하게 되었고 전통적인 지도력은 안정성을 잃기 시작했다. 나라는 정치적 미래를 두고 치열한 논의에 돌입하게 되었다. 줄리는 일본 사회에서
새로운 집단이 등장하는 것을 보았다. 이 그룹은 이미 현 체제에 불만을 품고 있던 청년과 중년층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그들의 정치적 움직임은 빠른 속도로 전개되었다. 비전은 이 새로운 정치 블록이 기존의 틀을 과감히 깨뜨리는 제안들을 내놓는 장면을 보여주었고 일본 사회는 놀라움과 동시에 호기심으로 반응했다. 변화에 대한 감각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퍼져나갔고 오랫동안 회피되어 왔던 주제들이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정치적 경직성은 점차 새로운 관점들에게 자리를 내주게 되었다. 동시에 계시는 일본 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정치적 불안정성과 사회적 움직임은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야기했고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보다 안정적인 지역을 찾기 시작했다. 외부의 시선은 다시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고 줄리는 한국이 아시아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모습을 보았다. 비전은 한국 지도자들이 과거에는 다른 국가들이 주도하던 전략적 논의에 참여하는 장면을 보여주었고 이로써 한국은 지역 내 영향력 있는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줄리는 한국이 지역 대화를 중재하기 시작하는 장면을 관찰했다. 계시는 한국, 일본, 그리고 기타 국가들이 참여하는 중요한 회담들을 보여주었고 이 회담들은 예상치 못한 동맹 형성의 문을 열게 되었다. 한국은 이 논의들 속에서 더욱 단단한 목소리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는 12월 말 이후 내부적으로 겪은 변화의 영향 때문이었다. 경제적 사회적 변화는 자연스러운 권위를 만들어냈고 한국은 어떤 지배의 의도를 갖지 않고도 스스로의 성장을 통해 그 자리에 도달하게 되었다. 계시는 일본이 자국의 내부 문제를 자각한 후 한국에 접근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접근은 지역 안정을 위한 진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한국은 신중한 태도로 이를 받아들였다. 비전은 대중의 시선에서 벗어난 중요한 대화들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여주었고 이 대화들은 지속적인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한국과 일본 간의 전략적 연합은 아시아의 권력 균형을 재편하게 되었고 이는 한국의 중심적 입지를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줄리는 동시에 중국 내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묘사했다. 내부 위기는 점점 심화되어 결국 정부는 주요 정책들을 재검토해야 하는 지점에 도달하게 되었다. 계시는 중국 당국이 신속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 과정에서 과거에는 고려되지 않았던 외교적 협상이 새롭게 등장했다. 한국은 이러한 논의 속에서 다시금 전략적 참여국으로 등장했고 이는 한국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의 영향력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계시는 점차 가장 강렬한 국면으로 향했다. 줄리는 하나의 특정한 시점이 가까워지는 것을 보았고 그것은 12월 말과 1월 초 사이의 기간이었다. 그녀는 이 시기에 세 나라, 한국, 중국, 일본 이 동시에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으며 이들 모두가 중요한 발표를 하게 되는 장면이 펼쳐졌다. 이 발표들은 사전에 조율된 것이 아니었지만 계시는 세 나라가 동시에 결정을 내리도록 이끌려간다고 보여주었다. 아시아 지역의 시민들은 놀라움으로 반응했고 국제사회의 관측자들 역시 무언가 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감지하게 되었다. 이 시기 한국은 결정적인 발표를 하게 되었다. 그것은 내부 정치 재편과 관련된 결정이었고 발표 직후 즉각적인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사람들은 놀람과 동시에 기대감으로 반응했고 이 결정은 한국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었다. 줄리는 이 결정이 앞서 등장했던 그 무명의 남자가 시작한 움직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식적인 책임자는 아니었지만 그의 메시지가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만든 기반을 제공했다. 동시에 중국 역시 자체적인 발표를 하게 되었다. 이 발표는 내부 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체제 재조정의 시도였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안정성을 회복하려 했다. 그러나 줄리는 중국 시민들이 이 발표를 신뢰하지 않고 경계심을 품은 채 반응할 것이라고 보았다. 나라는 조정의 시기를 거치게 되었고 비전은 이 조정이 향후 더 큰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임을 보여주었다. 이 과정은 아시아 전체의 중요한 결정들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일본 역시 중요한 발표를 하게 된다. 계시는 이 발표가 기존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규모가 큰 새로운 정치 세력의 형성을 알리는 내용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블록은 일본 정치 전체를 재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이로 인해 일본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진입하게 된다. 국제사회는 이 발표에 놀라움으로 반응했고 아시아는 이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재건의 시기로 들어서게 되었다. 줄리는 이 세 가지 발표 이후 전 지역에 걸쳐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는 모습을 보았다. 12월 말에 시작된 움직임은 이제 한국의 국경을 넘어 확산되었고 계시는 국가 간의 보기 드문 협력이 형성되는 장면을 보여주었다. 이 협력은 필요에 의해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인식과 인정에 의해 자연스럽게 생겨났다. 한국은 이 새로운 시대의 기준점이자 중심으로 떠올랐고 그것은 힘이 아닌 이룬 발전과 사회적 영향력 그리고 처음 이 움직임을 일깨운 메시지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계시는 이 움직임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장될 것임을 보여주며 마무리되었다. 한국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자리에 올라서게 되었고 아시아는 가속화된 전환기의 한가운데에 들어서게 되었다. 세계는 이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보게 되었고 더 이상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가 주어졌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이 마지막 비전이 시청자에게 어떤 통찰이나 깨달음을 주었다면 그것을 기록하고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의견들은 집단적인 이해를 깊게 하고 이 예언적 시나리오의 전개를 함께 따라가는 데 있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도 한순간이 인도의 가장 이성적인 젊은 예언자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아비게 아난드는 점성술 계산에 몰두하고 있었고 갑자기 앞에 펼쳐진 지도를 보며 얼어붙었다. 단호했던 표정이 사라졌고 눈은 마치 무시할 수 없는 무언가를 본 듯 크게 떠졌다. 그는 계속해서 메모를 하려 했지만 손이 떨렸다.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고 조수들이 손을 댈지 물러설지 몰랐을 만큼 격렬하게 울기 시작했다. 뭔가가 그의 의식을 강력하게 관통한 것이었다. 한국이 그의 시야에 나타난 것이다. 그가 말하길 그가 본 것은 준비 없이는 밝힐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하고 위대한 것으로 2026년 한국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했다. 아비게아는 연약함 때문에 울지 않았다. 그는 곧 닥쳐올 사건의 엄청난 충격을 깨달았기 때문에 울었던 것이다. 그는 한 줄기 빛이 한반도 위로 열리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그가 지금껏 별자리 지도를 통해 해석해 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빛이었다. 과거의 어떤 별 정렬도 그에게 이와 같은 반응을 일으킨 적은 없었다. 그는 여러 번 깊이 숨을 들이쉬며 평정을 되찾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목소리를 가다듬기 위해 눈을 감아야만 했다. 그리고 마침내 땅을 응시한 채 수천 년간 숨겨진 길이 깨어나는 것을 보았다. 고 선언했다. 건조하고 직설적이며 무서운 문장이었다. 분위기는 긴장으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설명을 기대했다. 아비게아는 마치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무언가를 듣는 듯 침묵을 지켰다. 이후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한국 지도를 가리켰다.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그는 에너지의 흐름이 형성되는 것을 보았고 그 흐름이 오래된 약속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다.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돌아오고 있으며 이제 더 이상 무시될 수 없다고 했다. 그 계시의 중심에는 오래전부터 한국 어린이들에게 남겨져 온 어떤 신호가 있었다. 그는 지도를 가까이 가져오라고 요청했다. 손가락으로 천천히 지역을 따라 움직이며 설명했다. 새로운 세대마다 반복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상징이 중단된 약속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파란 점. 그는 이 단순한 디테일이 일반적인 점이나 출생 흔적이 아니며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진다고 확신했다. 그 순간은 그의 계시 중 가장 불안한 부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조수들은 아비게아가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것을 처음 보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파란 점이 고대의 기록이며 과거에 함께 걸어오다 어떤 이유로 분리된 민족이 남긴 흔적이라고 명확히 했다. 그 표식은 본래 하나였던 두 혈통 사이를 잇는 실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는 현대 세계가 이 상징의 원래 의미를 잊어버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징은 자신의 목적을 잊지 않았다. 그 표식은 피부에서 사라질지라도 여전히 살아있으며 예언자는 이 마크가 보통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게 되어도 사람들 안에서 계속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마크는 2026년에 완전한 힘으로 돌아올 것이며 그는 그 시기를 자신이 본 가장 강력한 전환점이라 표현했다. 그의 말이 이어질수록 방 안은 점점 조용해지고 작아지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모두는 그것이 미신도 이론도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가 말을 이어갈수록 그가 묘사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무언가라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졌다. 아비게아는 말을 잇기 전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는 파란 점이 경고의 역할을 한다고 선언했다.
누구도 예정된 재회를 놓치지 않도록 보내진 신호라는 것이다. 고대인들은 이 표식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이 단절된 연결의 회복을 상징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두 민족이 자신들이 공유하는 힘을 인식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 그의 비전은 그 시간이 이제 도래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2026년에 예고된 사건들은 인간의 의지와는 무관하며 단지 정확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가 조상의 인장을 설명할 때 그의 단호함은 더욱 강해졌다. 그는 이 파란 점이 무작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것이 한국과 몽골에서 유독 자주 나타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했다. 두 민족은 동일한 영적 기록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는 그들이 같은 고대 혈통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혈통은 살아남기 위해 분리되었지만 언제나 내면에 남겨진 것을 되찾으려는 부름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는 파란 점은 모든 민족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주로 이 두 민족에게서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이것이 많은 이들이 알지 못하는 공통된 기원을 드러내는 증거라는 것이다. 아비갸는 말을 잇기 전 오랜 침묵을 가졌다. 마치 한 단어 한 단어를 신중하게 고르는 듯했다. 그리고 이어 그는 이 계시는 아무리 놀랍게 느껴져도 자신이 이제 막 드러내기 시작한 진실의 표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다음에 전할 내용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실을 명확히 밝혀줄 것이라고 했다.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의 영적 여정은 너무도 이른 시기에 시작되어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주기, 별자리 지도, 그리고 경험 많은 성인들도 수십 년이 걸려 해석할 움직임들을 분석해왔다. 그는 막연한 직감을 따르지 않았다. 소수만이 다룰 수 있는 정교한 구조를 따랐다. 그리고 바로 그 치밀함이 그가 본 한국에 대한 비전이 단순한 감정적 환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했다. 그것은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일부였으며 수년간 관찰해오면서도 의미를 몰랐던 계산들과 완벽히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는 어릴 적 반복되는 꿈을 꿨다고 설명했다. 꿈속에서 그는 두 방향으로 갈라지는 민족들을 보았다. 광활한 영토를 보았다. 어린아이들의 등에 새겨진 어떤 표식을 보았다. 그는 그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만 언젠가 그것이 미래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느낌만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 이후 베다 점성술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고대 혈통들의 단절과 특정 시기에 그 혈통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내용을 다룬 기록들을 접하게 되었다. 그 문서들에는 매우 드문 해들, 두 힘이 다시 가까워지는 해들이 언급되어 있었다. 그는 그런 정렬이 자신의 생애 중에 일어나리라고는 결코 상상하지 못했다. 그러다 2026년이라는 해가 그의 분석 속에 나타났고 그는 그것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날짜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 사실을 말할 때 그의 표정은 더욱 단단해졌다. 그는 공부를 하던 중 한국의 에너지가 항상 어떤 끊어진 주기와 연관되어 있음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마치 시간이 멈춘 채로 남겨진 무언가를 이 나라가 지니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끝나지 않은 사명. 그는 이 느낌이 단순한 상징일 뿐이라 여겼지만 파란 점이 강렬하게 빛나는 환영을 보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공부가 구체적인 실체를 띠게 되었다. 그 순간 그는 한국이 조만간 다시 활성화될 조상의 요소를 품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운명과 기원 그리고 지속성에 관한 것이었다. 그때 또 하나의 환상이 그 앞에 나타났고 이번에는 더 명확했다. 깊은 명상 중 그는 동쪽 하늘이 이례적인 빛으로 물드는 것을 보았다. 그 빛의 중심에서 하나의 형상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그것이 깊은 바닷속에서 떠오르는 거대한 거북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등껍질은 황금빛을 발하고 있었고 그 빛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의 강렬한 빛이었다.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 밝힐 정도의 빛. 예언자는 이 환상이 한 가지 힘이 상승하고 있다는 뚜렷한 표상이었으며 그 출발점은 바로 한국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그 에너지가 고대의 길을 따라 현대 세계가 잊어버린 경로를 열며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아비갸는 황금빛 거북의 등껍질을 영토의 재탄생을 의미하는 표식으로 묘사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환상은 고대의 특정 암호를 지닌 민족들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는 시점을 가리킨다. 그는 아주 오래된 전통 속에서 거북이란 장수와 확장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것은 폭력적인 확장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확장이다. 움직여야 할 정확한 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이동하는 것이다.
그는 이것이 자유로운 해석이 아니라 자신이 본 것을 정확히 묘사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 거대한 동물은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올라 북쪽을 향해 걸어갔고 그 길은 두 지역을 연결하고 있었다. 한국과 몽골. 예언자는 이 움직임이 과거에 속한 연결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 닥친 미래의 연결임을 확신에 차서 밝혔다. 황금빛 등껍질에서 드러난 에너지는 한국이 이제 곧 오랫동안 제한되어 온 국경을 넘어 자신의 힘을 투영하기 시작할 것임을 보여준다. 동시에 몽골은 이 만남의 또 다른 조각임을 드러낸다. 그는 명상 중에 본 그 길이 상상의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것은 2026년의 에너지가 최고조에 도달할 때 작동하게 될 실제의 선이다. 그는 그 황금빛을 개방의 신호로 묘사했다. 그가 말하는 동안 조수들은 모든 세부에 집중하며 귀를 기울였다. 그의 말에는 확신이 넘쳐 흘렀다. 아비갸는 이 계시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에서 시작되는 이 깨어남이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고 했다. 그것은 수세기 전부터 예고된 재회의 시작이다. 그는 파란 점을 지닌 민족들이 같은 영적 기원을 공유한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이 기원이 활성화될 때 오랫동안 막혀있던 모든 것이 마침내 본래의 자리로 향하기 시작한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지금 형성되고 있는 이 힘은 멈출 수 없다. 길은 열릴 것이고 에너지는 하나로 합쳐질 것이며 잃어버린 길은 다시 연결될 것이다. 아비갸 아난드가 2026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설명하기 시작했을 때 방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조심스럽게 말하지 않았다. 마치 한 줄의 시간선이 눈앞에 펼쳐진 사람처럼 말하기 시작했다. 그는 수년간 희귀한 천문조합을 분석해왔으며 그중 일부가 고대에 분리되었던 힘들 사이의 재회를 가리키고 있음을 알아차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그 전체적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으며 그것이 완전한 환상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그 전모를 깨달았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2026년이야말로 수세기 동안 멈춰있던 두 에너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정확한 시점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하나는 한국에서 오고 다른 하나는 몽골에서 솟구친다. 그는 이 만남이 문화적, 정치적,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에너지적 현상이라고 단언했다. 현대 세계는 이 움직임을 설명할 수 없지만 고대 전통들은 이미 이것을 두 혈통의 귀환이라 기록해왔다. 예언자는 2026년 하늘을 관측하며 아주 오랜 시대 이후 처음으로 두 개의 천체 흐름이 서로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포착했다. 그는 이 흐름들이 특정 국가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고대에 강제로 분리되기 이전에 공통된 영적 기원을 지닌 민족들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힘들의 재회가 피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이미 시간의 순환 속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 활성화가 시작되면 그동안 미완성이었던 모든 것들이 정렬되기 시작한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한국과 몽골은 서로를 보완하는 코드를 지니고 있으며 이 두 힘이 가까워질 때 두 민족이 스스로를 인식하는 방식조차 변화하게 된다고. 그때 아비갸는 이 민족들의 과거에 대해 본 것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명상 중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오른 장면들을 묘사했다. 추운 개활지에서 살아가는 거대한 공동체를 보았으며 그 지역은 오늘날 우리가 바이칼 호수 인근이라 부르는 곳과 가까웠다. 그는 사람들이 모닥불 주변에 둘러앉고 아이들이 천막 사이를 뛰어다니며 깨질 수 없을 듯한 강한 결속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았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공동체는 단 하나의 혈통으로 이루어진 민족이었다. 혈연, 영토, 풍습, 목적을 공유하는 하나의 민족. 그러나 그는 곧 피할 수 없는 분열의 순간을 보았다. 기후가 급격히 변했고 대지는 얼어붙었으며 자원은 부족해졌다. 이 큰 집단은 살아남기 위해 갈라설 수밖에 없었다. 한 무리는 남쪽으로 향했고 다른 무리는 북쪽에 남았다. 그는 이 결정이 선택이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필연이었음을 강조했다. 바로 이 분열의 순간에 인상적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는 말했다. 아비갸는 그 민족의 지도자들이 하나의 의식을 거행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밝혔다. 그들은 이 분열이 소중한 기억들을 지워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하늘에 기도를 올렸고 언젠가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약속을 남기기 위해 하늘의 신호를 요청했다. 그 신호는 미래 세대의 몸에 남을 표식이 되어야 했고 어떤 세월에도 지워지지 않아야 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파란 점이 아이들 몸에 새겨지는 환영을 보았다고 했다. 그 마크는 선명하고 강렬했으며 시간 너머를 관통하는 기록으로서 존재했다. 그것은 단 한 세대도 공통된 기원을 잊지 않도록
보장하는 표식이었다. 예언자는 수세기에 걸쳐 과학이 이 파란 점을 단순한 방식으로 설명하려 해왔지만 그것들이 진정한 이유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마크가 신비주의를 부추기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잊혀진 역사를 지키기 위해 남겨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의 환영 속에서 그는 이 점이 갈라진 혈통에 속한 민족들에게서 더욱 자주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바로 한국과 몽골. 이것이 왜 두 나라가 수천 년 동안 다른 길을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특징, 습관, 그리고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준다고 했다. 아비갸의 말에 따르면 파란 점은 과거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예정된 재회의 시점이 가까워졌음을 알리는 기억이자 신호이다. 그는 두 에너지의 재회가 2026년에 시작된다고 명확히 밝혔다. 왜냐하면 바로 그 해에 잠들어 있던 인장을 붙잡고 있던 에너지가 마침내 깨지기 때문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는 우연이 아니라 연속성이다. 더 이상 멈춰 있을 수 없는 하나의 주기가 완성되는 순간인 것이다. 그는 두 혈통이 다시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았으며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이 과정을 인도하고 있는 듯 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한국은 더 이상 수세기 동안 머물러 있던 물리적 역사적 경계 안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움직일 것이다. 확장할 것이다. 오랫동안 내면에 존재했으나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던 어떤 것이 깨어날 것이다. 아비갸 아난드가 한국과 몽골 사이의 재회 뒤에 숨어있는 깊은 구조를 드러내기 시작했을 때 그의 목소리의 강도는 달라졌다. 그는 곧 다가올 일을 이해하기 위해선 두 에너지가 어떻게 서로를 완성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비전 속에서 한국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살아있는 몸처럼 맥동하고 있었다. 에너지, 창조력, 속도, 어떤 환경도 발전으로 바꾸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동시에 그는 몽골을 거대한 기반으로 보았다. 단단하고 광활하며 잠재된 자원을 품은 대지. 그는 이 두 나라를 시간에 의해 분리된 하나의 유기체의 두 부분으로 묘사했다. 한국은 살아 움직이는 구조이고 몽골은 그것을 지지하는 기초였다. 그리고 이 둘이 가까워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유기체가 완성되는 것이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영적 상징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관측 가능한 구체적인 에너지라고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한국은 빠르게 확산되는 역동성을 지니고 있다. 어떤 땅이든 추진할 수 있는 창조적 에너지. 그러나 그 에너지는 제한된 공간에 갇혀 있었고 국경에 의해 확장을 억제당하고 있었다. 반대로 몽골은 안정성과 넓은 공간, 그리고 풍부한 광물 자원을 지니고 있지만 움직임이 부족하다. 자극이 부족하다. 잠재력을 깨우는 요소가 부족한 것이다. 아비갸는 이 두 에너지의 결합이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것은 증폭된 힘이다. 그 정렬이 실현될 때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강력한 힘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그의 비전은 2026년을 분석하며 더욱 강렬해졌다. 그는 그해 한국의 별자리 지도에 보이지 않는 개방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그것은 느린 전환이 아니라 단절의 순간이다. 그는 파란 인장에 새겨진 고대의 시간이 끝나는 것을 보았다. 한국은 더 이상 지리적 한계에 짓눌리는 나라가 아니다. 더 이상 바다와 국경 사이에 갇힌 나라가 아니다. 아비갸는 한반도 상공의 빛나는 경로가 형성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마치 잊혀진 길이 지표 위로 다시 떠오르는 듯했다. 그 선은 대륙을 향해 이어지고 있었고 그의 말에 따르면 그것이 바로 잊혀진 길이다. 조상들이 언젠가 두 혈통이 다시 만날 준비가 되었을 때를 위해 남겨둔 경로. 이제 그 길이 다시 열리려 한다. 예언자는 한국이 멈추지 않고 자라나는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고 단언했다. 그는 그 에너지가 수십 년간 축적되어 왔으며 나라가 발전할수록 자신이 가진 영토적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압박을 더욱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넘치는 힘이 있고 공간을 찾지 못하는 발전이 있으며 영토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잠재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결론지었다. 한국은 갇혀 있도록 태어난 나라가 아니며 길을 열기 위해 준비된 나라다. 바로 눈앞에 항상 존재해왔던 대륙으로 나아가기 위해. 다만 그 대륙은 몽골과의 재회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접근 불가능한 영역이었다. 이것이 바로 2026년이 그렇게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 이유다. 아비갸 아난드가 북쪽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을 때 방 안에 있는 모두는 그것이 그의 계시 중 가장 민감한 지점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는 한국의 운명이 단지 그 국경 안에만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것은 오랫동안 단 하나의 문에 의해 막혀 있었다.
누구도 열지 못했던 그 문. 그는 그 문이 힘으로도 외교로도 전통적인 협정으로도 반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 문은 훨씬 더 깊은 무언가에 반응한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환영 속에서 그 문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고 전했다. 군사적 행동도 아니었고 외부 압력도 아니었다. 오직 하나의 나라, 그 지역의 가장 닫힌 면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 몽골의 접근이었다. 예언자는 몽골의 트럭들이 북쪽으로 천천히 진입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 장면에는 군사적 긴장도, 거부감도, 적대감도 없었다. 그는 그 비전에서 북쪽이 몽골의 존재를 외세로 인식하지 않고 낯설지 않은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었다고 했다. 외부가 아니라 마치 같은 뿌리를 가진 존재와의 재회를 맞이하는 듯한 분위기였다. 그 움직임이 시작되는 순간 그는 현장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느꼈다. 긴장된 침묵은 평온하고 이례적인 고요함으로 바뀌었다. 그는 그 장면이 오랜 세월 전 분리된 혈통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접근 앞에서 마침내 문이 열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아비갸는 이 개방이 정부의 결정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그것은 파란 인장에 새겨진 조상의 계통이 활성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했다. 그는 몽골이 가까이 다가갈 때 북쪽은 남쪽에 보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한다고 말했다. 이 움직임은 양쪽에 잠들어 있던 요소들을 깨우며 기존의 방식으로는 결코 허물 수 없었던 장벽들을 무너뜨리는 힘을 발생시킨다고 했다. 그가 묘사한 개방은 점진적이지만 확고하다. 말이나 선언에 의존하지 않고 떨어져 있었으나 항상 연결되어 있던 두 에너지에 서로를 알아보는 힘에 의존한다. 예언자는 그 문이 열리는 것이 훨씬 더 큰 변화로 이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밝혔다. 바로 한국이 육로를 통해 대륙으로 진입하는 장면이었다. 그는 경로들이 활성화되는 것을 보았고 기존의 구조들이 확장되며 새로운 통로들이 형성되는 것을 목격했다. 그가 본 장면에서 문이 열리는 순간이 비록 조용할지라도 그 순간부터 한국은 더 이상 지리적 한계에 의해 고립된 나라가 아니었다. 지리적 감금이 끝나는 것이다. 봉쇄는 사라진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한국의 역사를 뒤바꿀 변혁의 시작이다. 그는 이 개방 직후 또 하나의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다고 전했다. 바로 한국 열차들이 그동안 접근할 수 없었던 길을 따라 전진하는 모습이었다. 그는 부산에서 출발한 열차들이 한반도 전체를 가로질러 아무런 장애 없이 북쪽을 지나 몽골까지 이어지는 광대한 지역으로 달려가는 장면을 보았다. 철로는 과거의 오래된 철도망과 연결되었고 그 길은 오늘날 멀게만 느껴지는 곳들까지 뻗어 있었다. 그는 이 경로가 계속해서 힘을 얻으며 러시아 그리고 유럽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았다. 아비갸는 이 계시가 단순한 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것은 같은 인장을 지닌 두 민족의 재회로부터 시작되는 논리적인 흐름이다. 그는 한국이 하나의 육상 루트를 개척하게 될 것이며 이 루트는 한국의 경제 구조와 전략적 위치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 이상 바다에 의존하지 않고 더 이상 물류의 제약을 견디지 않으며 더 이상 돌아가는 길만을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한국은 대륙을 직접 관통하는 나라가 된다. 그는 이 변화를 현대 아시아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전환 중 하나라고 표현했다. 예언자는 이 경로가 너무도 중요해져서 한국의 세계적 위상을 재정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물류, 기술, 에너지, 지식의 흐름이 이 노선을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보았고 세계적인 결정들이 이 새로운 축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장면을 목격했다. 기업들이 이 새롭게 열리는 길을 따라 이동했고 한국은 동서양을 연결하는 핵심 작전 기지로 기능하게 되었다. 그는 이 변화가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확언했다. 그는 이 경로가 단순한 물리적 통로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것은 확장의 길이며 두 혈통이 분리된 그 순간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흐름의 실현이다. 아비게에 따르면 한국의 미래는 현재의 영토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이 조상들의 길이 다시 활성화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길이 열리는 순간부터 한국은 역사상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훨씬 더 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피할 수 없는 필연으로 이루어진다. 아비게 아난드가 그의 계시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을 때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놀람도 망설임도 없었다. 오직 확신만이 담겨 있었다. 그는 지금까지 설명해온 모든 것이 비전의 절정이 아니라
한국이 세계 속에서 수행하게 될 진정한 목적의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두 혈통이 재회하고 육상 루트가 열린 뒤 훨씬 더 크고 깊은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했다. 그것은 경제나 영토, 전략을 넘어서서 한국이 전 세계를 위한 영적 참조점이 되는 움직임이다. 아비갸는 2030년 이후 한국이 전혀 새로운 주파수를 방사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다. 그것은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존재감이었다. 그는 서로 다른 대륙의 사람들이 한국을 찾는 장면을 보았다. 여행자들이 해답을 찾기 위해 도착했고 학자들이 연구의 방향을 바꾸었으며 젊은이들이 한반도에서 비롯된 사상 속에서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이 장면을 피할 수 없는 깨어남이라 불렀다. 그의 말에 따르면 조상의 길이 다시 열리고 나뉘었던 혈통이 재결합하면 한국은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자신의 일부를 각성하게 된다. 그것은 기술도 부도 정치적 영향력도 아니다. 의식에 관한 것이다. 예언자는 이 깨어남이 일부 사람들만의 특권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것은 집단적 확장이다. 그는 한국이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균형점이 되는 모습을 보았다. 시민들이 다른 나라들에게 영감을 주는 가치들 주위에 자발적으로 결집하고 그들의 태도와 사고방식이 잔잔하지만 강한 물결처럼 퍼져나가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는 이 변화가 혁명처럼 격렬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겪어온 모든 여정, 전쟁, 재건, 극복, 부활, 그 모든 단계가 하나의 바탕이 되어 점차적으로 일어난다고 했다. 그리고 아비갸는 단언했다. 이 미래에서 한국이 맡게 될 역할은 영적 안내자의 역할이다. 그것은 기존의 종교가 아닌 세계의 다양한 민족들이 갈망하게 될 명료함의 힘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그의 환영 속에서 아비갸는 한국이 이전에는 강대국들에 의해 주도되던 세계적 흐름들을 이끌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한국이 중요한 결정들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나라들이 내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서 비롯된 실천 방식을 채택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는 한국이 세계를 진정시키고 연결하며 방향을 제시하는 목소리가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조상들의 길이 열리는 것에서 비롯된 직접적인 결과라고 단언했다. 한국이 대륙으로 진입할 때 그 변화는 단지 물리적 확장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한국의 세계적 역할의 확장이기도 하다. 이때 아비갸는 환영의 마지막 요소들을 드러냈다. 바로 이 흐름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세 가지 지침. 그는 이것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곧 도래할 집단적 에너지의 흐름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한 코드라고 말했다. 각각의 지침은 필수적이며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지침, 언어의 사용. 그는 말의 힘이 에너지를 만들거나 무너뜨린다고 했다. 환영 중 그는 한국이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국민들이 말의 사용을 조절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았다. 무분별한 말은 힘을 고갈시키고 반면 의식 있는 말, 단단한 언어는 조상의 길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것이야말로 2026년의 변화에 조화롭게 반응하고 2030년 이후의 깨어남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다. 두 번째 지침, 나눔과 이타성. 아비갸는 기대 없이 서로를 돕는 행동이 한국의 에너지를 급속히 확장시키는 장면을 보았다고 했다. 그는 진정한 너그러움은 공동체의 에너지장을 강화하는 추진력이라 말했다. 이러한 실천이 많아질수록 조상들의 경로는 더 견고해지고 안정되며 오래전 분열로 흩어진 요소들이 다시 결합된다고 했다. 이 결합은 북쪽의 문이 열리면서 시작된 흐름에 가속도를 붙이는 핵심 원리다. 세 번째 지침, 믿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특정 종교적 신앙이 아니다. 그것은 태도이며 불확실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확고함이다. 그는 두려움이 한국과 몽골을 잇는 에너지 흐름을 막는다고 했다. 끊임없는 의심은 모든 과정을 지연시키고 불신은 원래 열려야 할 경로들을 차단한다. 그래서 그는 믿음을 열쇠라고 표현했다. 믿음이 있어야 조상의 선이 살아있고 믿음이 있어야 깨어남이 유지되며 믿음이 있어야 예언된 흐름이 보호받는다. 이 세 가지 지침, 말, 나눔, 믿음은 단순한 덕목이 아니라 앞으로 열릴 흐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근본 조건이다. 아비갸는 이 지침들이야말로 한국이 맞이할 새로운 시대를 제대로 열 수 있는 내부의 기술이자 외부의 연결고리라고 말했다. 예언의 마지막에서 아비갸는 한국이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에 들어섰다고 선언했다.
그는 징후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앞으로 점점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것을 단순한 호기심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관찰하고 성찰하고 나누고 대화하고 입장을 세워야 한다. 그는 각 개인의 참여가 이 변화의 장착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누군가의 의견은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신호를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는 이렇게 마무리했다. 이 예고된 미래는 정부나 지도자들만의 몫이 아니다. 조상들과의 인연을 직간접적으로 지닌 모든 이들의 의식에 달려있다. 그리고 지금 벌어지는 일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비전을 살아있게 유지할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곧 다가올 이 움직임은 한반도를 넘어 세계 전체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 계시가 당신 내면의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말은 이제 막 이 여정에 들어선 이들에게 힘이 되고 방향이 됩니다. 공동의 인식이 확장될수록 이 길은 더 빠르게 열립니다. 또 다른 주제, 예언, 시나리오를 원하신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이 세계를 더 깊이 탐험할 새로운 이야기들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